자기만의 스타일로 변형. 숙달의 비결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앞서 인용한 야마다 히사시 선수의 야마다 표 싱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한다. 사람의 신체와 관련한 기술의 경우 각자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변형되어 기술로 자리 잡는다. 물론 기술은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다. 그러나 기술이 한 개인의 특기로 자리 잡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미묘한 변형이 발생한다. 이 미묘한 변형을 항상 의식하고 연구해 두지 않으면 원하는 기술을 몸에 익히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싱커라는 기술을 연습할 때도 사람마다 손가락 길이도 다를 뿐더러 팔을 휘두는 속도와 각도도 제각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완전히 똑같은 싱커를 재현할 수 없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똑같은 싱커를 던지려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다른 싱커를 익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대방과 자신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연습에 임한다는 점이다. 내 속에서 이 기술이 어떤 변형 작용을 일으키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 숙달의 관건이다. 결국 이 능력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결정적 힌트이기 때문이다. 기본기나 틀을 익힐 때 자신도 모르는 새 잘못된 방법을 몸에 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버릇이라고 한다. 버릇은 본인이 기준을 벗어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몸에 있기 때문에 수정하기 힘들다. 기본 자세나 틀을 수없이 반복하는 이유는 무의식 중에 발생하는 오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 오류를 수정하는 인식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인식력을 다져가는 것이야말로 숙달의 비결이다. 이 인식력은 마치 손쉽게 배율을 바꿀 수 있는 현미경이나 망원경과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공을 줄 때나 던질 때의 팔꿈치와 손목의 관계를 보는 것은 미시적 관점이다. 반면에 특정 기술이 자신의 전체 경기 스타일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분석하는 것은 거시적 관점이다. 미시에서 거시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을 넘나들며 배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목적하는 기술을 찾아내고 그 기술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기술이라는 것은 제각기 독립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정 수준에 도달한 기술적 시스템 속에 녹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기술이 가진 가치와 의미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기술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달라진다. 다시 싱커를 예로 든다면 포볼을 내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헛스윙을 유도하기 위한 싱커인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무엇을 위해 그 기술이 필요한가? 그 기술은 자신이 가진 전체의 기술 속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렇듯 과제를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거시적 관점은 기술 숙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명확한 목적의식이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고민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떠한 목적의식도 없이 무조건 타인의 기술을 흉내만 낸다면 수박 겉핥기에 머물고 만다. 기술을 습득하는 기본 원리는 마치 양복 디자인과 같다. 실제로 옷을 만들 때 각자의 체형에 맞게 디테일을 조정하는 것처럼 기술을 습득할 때도 기본에 충실하되 상황에 맞게 변형하고 조절하는 과정이 원활할 때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버릇의 기술화. 버릇은 퍼포먼스의 본질과 상관없는 부수적 요소라는 인식이 강하며 결과적으로 제로 또는 마이너스 효과만 나올 뿐이라는 평가받기 일수다. 그러나 장점과 단점은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은 한 몸인 경우가 많다. 버릇을 의식적으로 고쳐서 없애고 나니 장점까지도 희박해지더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반대로 퍼포먼스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버릇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건강을 해치기도 하는 것처럼 버릇에도 장단점이 있다. 즉
나쁜 버릇이 있는 한편 좋은 버릇도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버릇의 장단점은 기술 습득이나 숙달의 과정 전체라는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통합적인 관점에서 버릇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일이 기술화의 관건이다.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은 버릇의 기술화라는 사고방식이다. 무예나 예술 분야에서는 자기 버릇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엄격한 틀이다. 이것은 오래되고 낡은 집을 철거하고 다시 털을 잡아 튼튼한 집을 짓거나 또는 대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폐허가 된 곳에 인공적인 도시를 계획함으로써 재건하는 작업과 비슷하다. 전통 예술처럼 틀이나 형식이 뚜렷하고 예로부터 축적된 경험이나 지식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다. 그러나 꾸준히 변화하고 발전하는 영역이나 독창성을 중시하는 영역에서는 기본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버릇을 기술로 승화해 나가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성이란 방대한 버릇과 습관의 집합체를 가리킨다. 이러한 버릇이나 습관은 복잡 미묘하게 얽혀 있다. 연립주택이나 기존 건물에 증축한 공동주택처럼 복잡한 구조에는 저마다 역사적 사정과 배경이 있다. 버릇과 습관 전체를 버리는 것이 아닌 전체적 관점에서 기술로 발전시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걸러내 훈련을 통해 독창적인 기술로 승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버릇의 기술화라는 콘셉트이다. 물론 이 말 역시 내가 만들어낸 표현이기 때문에 다소 낯설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변에서 특기를 뽐내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자의 특기 이면에 버릇의 기술화 과정이 존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틀어박힌다 라는 동사를 생각해 보자. 단어 자체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다. 자신의 인생이 걸린 일생일대의 시험을 위해 집 안에 틀어박혀 공부에 열중한다거나 중대한 경기를 앞두고 깊은 산속에 틀어박혀 연습에만 몰두하는 일 등은 일상생활에 차단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오로지 목표만을 집중하는 것이다. 천성적으로 집에서 오래 머물며 생활하기를 즐기는 내향형 성향의 사람이라면 칩거하는 습성을 기술로 인식하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 활용함으로써 버릇을 기술로 바꿀 수 있다. 칩거의 기술은 특히 작가들에게는 많이 볼 수 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며 두문불출하는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작가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하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버릇이자 습관이기 때문에 기술로 승화시킬 수 없다.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점이다. 칩거 생활을 그만두거나 지속하는 일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다. 자신의 그런 성향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은둔하지 않은 상황에서보다 창조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비로소 칩거의 버릇을 기술로 승화했다고 할 수 있다.